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나는 블로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또한 여러분들께 힘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오랜 경험과 테스트,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진 이런 축적된 블로그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는 블로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대한 확신, 없어질 것인가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별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천재지변이나 별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네이버 포털 사이트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구글이 37%까지 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서 장악을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다시 네이버 포털 사이트가 거의 독보적인 포털 사이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견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저는 했었고 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있는데 구독이나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진짜로. 이 정도 가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죽하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올려놨을까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회의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2004년도부터 했던 이런 블로그들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목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얻는 게 뭘까 라는 생각도 제가 하면서, 하지만 사람이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알고리즘은 보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리브라소르나 C랭크, 다이아 이런 알고리즘들을 보완을 하고 있다. 수학 공식이니까 빼서 조금 바꾸면 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신중을 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생각과 블로그 자체에 대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강사들과 차별이 돼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랭크 알고리즘은 세 가지를 집중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통해서 점수가 나온다. 점수에 대한 부분,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과거 영상을 한번 또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텍스트, 그리고 컨텐트, 그리고 체인 이런 것을 통하여 크리에이터라는 블로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계산을 했으니까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수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출처에서
나오는 글들이 얼마나 주제에 충실하고 있느냐, 즉 그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거꾸로 타고 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사천자에 대한 부분을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천자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가미가 된다. 거꾸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의 일부분이 바로 사천자에 대한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저랑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현재에 이런 영상들을 보고, 또한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끝이 난 후에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 내용을 판단을 하셔야 올바른 판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만큼 되냐, 이 블로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사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가늠을 하고 있으며,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에도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몇 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이 관심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그거 기억나시죠? 짬뽕, 짜장면, 탕수육, 양장피, 이것만 축자고 주제에 적어놔 놓고, 제목에 적어놔 놓고 계속 돌리지 말라. 여기서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뭐 빈말만 자꾸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돌아가서 보시면 주제에 대한 관심도, 적합도와는 또 다른 얘기죠. 관심도라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넓은 키워드들을 다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꼭 나중에 여러분들께 또 한번 뭐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C랭크가 적용이 되었지만 재밌는 것은 이 출처와 관계없는 블로그에서도 생산되는 글들도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블로그에서 원주제 이외에 다른 글들 속에서 지역이라든가 뭐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제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나가게 되죠. 주제는 여러분들 2개, 3개 좋은 이유가 포괄적으로 넓게 전문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는 것이 좋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보다는 2, 3가지가 적당하면 아무래도 내가 쓸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반경이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리지만 그 요리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밀가루가 될 수 있으며 또 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자 전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감자는 또 농사와 또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도매 판매장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대형 마트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감자 하나라도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 안에서는 여러분들 일상적인 글 속에 정보를 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체험적인 이런 글들 속에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감자를 보았는데 감자가 맛있게 생겼고 라기보다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